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예, A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모두 알 때 집합 B의 원소를 구하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일단 주인공이 되는 집합이 두 개이고 A에 뭐가 들어가는지 B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거를 이제 한눈에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와 같이 뭐 두 개 이상 때로는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집합의 원소를 한눈에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문제가 자주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팁 두 개만 조금 소개를 하자면 지금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교집합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그려야 되죠. 할 때 항상 어디에 들어가는 원소부터 파악을 해나가느냐 하면 여기 있는 교집합, 그러니까 제일 안에 있는 부분, 만약에 집합 3개라면은 세 집합의 교집합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여기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여기 파악하고 그 다음 이제 바깥 순으로 원소를 파악을 해나가는, 그래서 여기 적혀있죠. 교집합부터 그리고 이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즉 안에서 바깥 순서로 원소들을 파악을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부터 파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문제에서 여집합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반드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전체 집합도 같이 그려주고 여기 원소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여집합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 집합 빼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5와 9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A 차집합 B 부분이기 때문에 A에서 B의 원소를 없애준 나머지가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A, B의 합집합에서 A에 들어가는 원소만 빼주면 되니까 2, 5, 9 없애주면 나머지 원소가 여기 들어가겠죠. 따라서 집합 B는 원소가 4, 5, 7, 8, 9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와 B의 합집합의 A와 B의 합집합이 A일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어떠한 식이 성립할 때 무엇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단서가 주어질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표현되어 있지만 앞으로 여기 이 부분이 점점 복잡한 식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복잡한 단서는 한눈에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가 어려운 게 등장을 할 텐데 그때는 내가 알 수 있는 좀 쉬운 표현으로 문제를 바꾸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이때 바꿀 때 주로 쓰는 수단 같은 것이 뭐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이런 공식들, 아니면 이제 드모르간 법칙도 여기서 자주 쓰이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봄으로써 추론을 해내는 거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등장하는 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여기 부분이 좀 식이 복잡하게 등장할 때는 한눈에 뭐 감이 잘 안 온다거나 그럴 때에는 차집합의 성질,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식을 변형을 하면 내가 아는 쉬운 식이 나옵니다.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지금은 A와 B의 합집합이 A다. 요거를 나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벤 다이어그램만 그려봐도 이거는 충분합니다. A와 B의 합집합 이만큼이죠. 하고 A와 B의 이제 A 이만큼이죠. 근데 지금 녹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같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벤 다이어그램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 요만큼이 사실은 정체가 뭐다? 공집합이라는 거죠. 비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이 뭐다? B에서 A를 차집합한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수업 시간에는 여기서 이 빨간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 사실은 B가 A의 뭐다? 부분집합인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은 여기 있다시피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 라는 상황하고 똑같고, 또 이만큼에다가 차집합 성질을 적용을 하면은 B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성질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방금 벤 다이어그램 새로 그렸다시피 B가 A에 포함된다 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A와 B의 합집합이 A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A와 B의 교집합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이 상황에 보다시피 교집합은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집합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른 수많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한 지금 문제에 제시된 식 그리고 이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것들이 다 겉모양만 다르고 지금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A가 B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B가 A에 포함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이 B이다. 교집합이 B이다. 니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인가요? 자, 한눈에 봐도 A 차집합 B가 공집합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벤 다이어그램 아니면은 드모르간 법칙 아니면은 차집합의 성질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등식의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문제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등호를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이까지가 좌변이고 요까지가 이제 우변이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말은 그냥 좌변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것과 우변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뭐 수업 시간에 누차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A 차집합 B, 차집합 C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변 A 차집합 B 합집합 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 차집합 B를 녹색으로 색칠을 하면은 뭐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C를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요만큼이죠. 근데 녹색에서 주황색을 차집합하라 했으니까 녹색에서 주황색을 뺀 나머지 부분이면은 정확히 요만큼이죠. 그래서 좌변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색칠될 수 있는 저 부분은 저 빨간색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영상 멈추고 똑같이 녹색에서 주황색을 색칠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A를 칠해보면은 요만큼이고 녹색은 B와 C의 합집합이니까 뭐 요만큼만 칠해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녹색에서 주황색을 빼주면 남은 부분이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잘 보다시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똑같죠. 벤 다이어그램이 똑같기 때문에 주어진 식 역시 같다라는 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장제 문제인데 우선 영상을 멈추고 여기에 등장하는 두 개의 집합 하나 골라보고 주어진 것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단서가 4개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무엇인지도 집합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이 했다고 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안전동아리 회원이 총 120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0이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회원이 83명이다. 밑에 보면은 소방안전 교육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그냥 A를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회원의 집합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집합 B를 심폐소생술
을 받은 회원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통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83.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 개수가 70.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회원이 7명이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회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에도 들어가지 않고 B에도 들어가지 않는 회원, 이 회원 수가 7명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A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B에도 들어가지 않는 회원 수가 7명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도 풀이는 나오고요. 이렇게 풀어도 풀이는 나오는데 이 문제는 사실 풀이 방법이 정말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냥 밑에 식으로 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에 나와 있는 단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항상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죠? 소방안전 교육만 받은 회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소방안전은 받았지만 그러나 심폐소생은 받지 않는 회원 수를 말하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의 회원 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바탕으로 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1학기 때부터 계속 이런 문장제 문제를 풀다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주어진 단서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잘 연결 짓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역시 이 노란색들을 잘 규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단원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이 비슷한 것끼리 묶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이거 두 개가 모양이 비슷하죠. 공통점은 요만큼 비여집합, 교집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가 공통되네 가지고 문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무엇이 떠올라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170쪽에 있는데 무엇이었냐 하면 A 교집합, B 합집합, C. 자, 이러한 것을 이 A 교집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괄호 안에 집합 B, C에다가 분배를 하는 것이었죠. 자, 분배를 하면은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A 교집합 C 이렇게 되고 요 가운데는 이 연산이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A 교집합, A 교집합 얘를 갖다가 공통 부분으로 묶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묶이죠. 요것도 이제 분배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묶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묶으려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공통 부분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눈에 공통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 공통 부분 가지고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묶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을 때 이 공통 부분이 그냥 앞에 나오게 좀 순서를 바꿔서 B 여집합, 교집합 A 그리고 B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자, 이렇게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를. 자, 그럼 여기는 교집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합집합이 들어갑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분배 법칙을 이용할 때는 이 두 개의 연산 종류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합집합을 넣어가지고 묶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얘네 가지고 묶으면 B 여집합, 교집합 가지고 묶으면 여기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되고 요거는 그냥 전체 집합하고 똑같죠. 따라서 B의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되고 이거는 그냥 B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지금 말로 하려니까 굉장히 버벅대지만 사실은 이게 몇 초 만에 바로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요거 묶으면 그냥 이래 됩니다.
쌤이 지금 말로 설명한다고 좀 장황해졌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회원수죠. 특히 이 녀석, 특히 이제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요거의 회원수입니다. 즉 원소 개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다가 뭐 해야 되느냐? 원소 개수를 넣어가지고 요거 한번 구해봐야 돼요. 근데 잘 보니까 이 녀석의 원소 개수는 뭐다? 두 집합의 합집합이죠. 그럼 우리 합집합 원소 개수 어떻게 배우더라? 자, 교과서 168쪽에 두 집합의 합집합 원소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공통된, 즉 교집합의 원소 개수만큼을 한번 빼줬었죠. 그래서 얘네를 이용을 해서 합집합 원소 개수를 구해보면 이것은 첫 번째 집합의 원소 개수 더하기 두 번째 집합의 원소 개수 마이너스 이 녀석 두 개 교집합해 준 거죠. 근데 잘 보면 이 동그라미 친 거 두 개 교집합하면은 그냥 공집합입니다. 따라서 원소 개수가 없죠. 그래서 요게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 녀석을 알고 있습니다. 7명이죠. 그래서 얘가 7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여집합 원소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와 B의 원소 개수를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빼주면 5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7을 이항을 해주면 그냥 50-7이 돼가지고 답은 4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거, 그리고 주어진 것을 잘 보고, 요거 가지고 묶어낼 수 있겠네. 근데 그 묶어낼 때 쓰는 거는 분배 법칙이었지. 해가지고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까지 풀이 마쳤고, 뒤에 9번, 10번은 그 다음 영상에서 풀이를